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옵션 만기주 이틀째를 맞이해서 콜옵션 슈팅이 잠시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양매도장으로 마감했는데요. 해외 시장은 변동성을 더욱 불어들이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미국 증시가 윗꼬리를 크게 달고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약보합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의미 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미국은 현물 기준으로 보면 갭 상승이 나온 상황에서 초반 숏 커버링이 마무리된 뒤 장중에 들어왔던 매수세를 모조리 손절시키는 윗꼬리 달린 음봉이 나온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은 갭 다운이 나온 상황에서 바로 아래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개장 후 1시간 동안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아래로 밀어내려 했지만 기관들이 현 선물을 동반 매도하면서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10시 이후로 콜옵션 손절매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고가를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즉 해외 시장의 흐름과 관계없이 우리 시장에 대한 매수세는 계속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지금 시장의 테마는 전년도에 언더퍼폼한 국가에 대한 인덱스 바스켓 매수라고 할 수 있죠. 이럴 때는 미국 증시 조정이 오히려 매수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옵션 만기주의고 이번 특징이 콜옵션 폭발이기 때문에 지금은 천하제일 콜옵션 단타 대회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까지 상승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해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우리 시장만큼은 대기 매수세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참, 이 콜옵션 단타 대회가 벌어지고 있다면 당월물 콜옵션 매수를 하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콜옵션이 지금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행사가별로 100배에서 400배 가까이 났으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옵션 매수 플레이에 길들여지게 되면 옵션 매수를 중단해야 되는 시점에 그만두지 못하게 돼요. 또한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쫓아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30대 초반이면 옵션 매수 초단타는 은퇴해야 되는 나이죠. 그리고 정말 저처럼 늑수그레한 영감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단타 대회의 플레이어는 누구이며 누가 이익을 챙겨 나가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10시 57분에 선물이 313.60포인트를 기록할 때 시장을 올린 것은 기관이 현선물 동반 매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 대금은 얼마 되지 않았죠. 하지만 콜옵션은 무려 4만 계약이 손절성 환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이나 외국인이 아닌 기관이 환매를 한 것이었는데요. 이들이 환매가 끝나자 선물이 도로 빠지면서 미결제 약정도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관들이 매도한 옵션을 환매하게 될 때는 손으로 포지션을 청산하기보다는 알고리즘으로 청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호가 말고도 엄청난 양이 IOC 그리고 FOK 같은 주문을 HFT로 쏴요. 그런 상황에서 특정 투자자가 손가락을 올려놓는 매매를 한다. 그러면 숟가락을 올려놓는 매매를 하면 그 물량이 계산이 되죠. 그리고 그게 알고리즘 방향과 일치한다면야 포지션이 묻어가겠지만 결국 시장은 영원히 한 방향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해지가 마무리되는 순간 이 중간에 들어왔던 미결제 약정에 대한 응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감각적으로 진입하고 청산해야 그 구간을 취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프로게이머들이 감각이란 모를까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콜옵션에서 400배가 나고 하는 것들은 일반 투자자의 영역이 아니고 또 뉴스거리로 삼을 일도 아닙니다. 여하튼 오늘 시장이 올랐던 것은 오전에 있었던 상승은 기관이 현물 매수나 선물 매수 이런 것보다는 콜옵션 손절매로 인한 상승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력은 그닥 크지 않았어요. 오후 들어서 선물 미결제 약정이 더욱 감소하면서 사실상 이번 옵션 만기주에 있을 상승은 오늘로서 대충 고점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전일 유럽 증시 마감 후에 미국 증시가 크게 눌리면서 아시아 세션에서 유럽 주가 지수 선물은 갭 다운 출발을 했는데요. 본장 들어서 방향성을 보이지 않은 채 미국 시장이 개장을 기다렸고 미국 증시가 방향성을 위로 결정하자 유럽 증시도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종가 고가로 상승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1월이 시작된 뒤로 한 번도 제대로 조정을 보이지 않은 채 계속 상승 중인데요. 이건 뭐 너무 올라온 것 아니냐 할 수 있지만 한 번 추세가 잡히면 사정없이 상승을 한 데다가 지금 유럽은 변동성마저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작은 음봉이라도 나오기 전에는 시장이 하락한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다. 통화시장은 별다른 이슈 없이 조용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오지달러가 아시아 세션에서 줄기차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에 비해서 상품 가격은 나쁘지 않았어요. 이제 그 구리 같은 경우에는 톤당 8,912달러까지 상승해서 지금 9,000달러 목전에 두게 되었고, 그리고 기름은 근데 지금 위아래 등락을 거듭하면서 결국에는 75달러 회복에 실패했어요. 본장 마감 후 발표된 API 원유 재고가 무려 1,486만 배럴 증가로 기록됐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기대와는 달리 이거 잘못하면 70달러 초반까지 순식간에 레벨 다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됐어요. 물론 목요일에 이 원유 재고를 좀 확인해야 되지만 원유 재고마저 대폭 증가로 난다? 그러면 미국 에너지청이 전략 비축유 매입 트리거 가격까지는 줄줄 흘러내리지 않을까 합니다. 채권 시장은 일방적 상승 피로감에 더해 ECB의 그 슈나벨 이사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중기 목표가 뭐 2%다. 그리고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금리가 꾸준한 속도로 상당히 상승해야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장기물, 단기물 할 것 없이 밀렸어요. 그런데 새벽 3시에 미국 3년 국채 입찰 마무리되고 나서는 유럽 국채 선물은 빠르게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이것은 내일 있을 독일 10년물 국채 입찰을 앞두고 또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시장의 핵심은 뭐 통화정책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에 과도하게 소극적이었던 시장이 최소한의 물량은 담아놓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옥석 가리기를 하려는 시도가 나올 때까지는 채권이고 주식이고 일단은 롱을 담아놓고 비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이 진행되던 상황에서 계속해서 밀렸어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은 개장 30분 전에 마이너스 0.8%대까지 밀리면서 전일이 고점권에서 3%가 넘는 그런 눌림이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롱을 담으려는 쪽에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본장 개장 전 조심스럽게 지수가 상방으로 방향성을 잡기 시작했고요. 본장 개장 후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11,230선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올라갈 때 호가 없이 올라갔어요. 그러자 테슬라의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시장은 유럽 마감 때까지 엄청난 따주기장,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 위로 쿵 아래로 쿵 흔들기만 할 뿐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흔들면 롱을 보고 인 쪽에서는 나가 떨어지게 돼 있었는데, 하지만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우선 리스크 지표로 볼 수 있는 유럽 증시는 미국 세션 들어서 미국 증시가 뭐 난리를 치든 말든 다시 꾸준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변동성 지수는 또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가 뭐 아무리 급등락을 보여도 계속해서 변동성 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지수의 하단을 받쳐댔습니다. 결국 새벽 2시 이후에는 변동성 매도로 인해서 지수가 올라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변동성이 오늘 빠졌다고 해도 여전히 20.8포인트예요. 20.58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CPI를 앞두고 있죠. 그러면 이제 변동성은 한참 더 빠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장의 업사이드는 한참 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단에서도 뭐 테슬라로 시장을 흔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저가 매수가 더 강하게 들어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갭다운이 나왔던 메타, 뭐 구글, 엔비디아 같은 것 시가 저가로 하면서 여전히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1월은 강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다만 이 개별 종목단에서는 기존의 주도주가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와장창 빠졌던 로키드 마틴 그리고 노스록 그루먼 이런 방산주가 오늘 조금 반등했긴 했지만 이거는 그냥 변동성 매도에 의한 상승으로 볼 수 있겠고요. 파이자 같은 제약주는 오늘 마이너스 1.4% 넘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경기방어주에 대한 매도는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유럽과는 조금 다른 흐름이죠. 유럽은 지금 업종 가리지 않고 인덱스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아시아는 업종별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지만 이것 또한 옵션 만기에 기댄 그런 인덱스 매수 같은데, 미국은 그보다는 훨씬 매수세가 약한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CPI 발표 이후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을 일시에 만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CPI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무슨 나스닥 매수를 외치느냐, 그리고 이렇게 강세를 보느냐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작년 말부터 시장이 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오고 있어요.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서 시장이 환호한다 하더라도 3% 급등? 이런 건 나오기 어렵다고 보지만, 반대로 CPI가 심각하게 상승할 것 같지도 않을 뿐더러 어중간하게 상승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밀릴 거라 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불확실성 제고로 인한 변동성 매도, 그리고 점진적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저는 시장을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참, 이 파페치가 솔솔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5달러 선에 안착을 한 것 같은데 6.8달러 선에 오면 조금씩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로빈후드는 한참 더 올라야 돼서 그냥 잊어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야간 선물 시장에서 0.3%대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이 정도면 콜옵션 롤링업 해지가 나오기엔 조금 부족한 상승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약간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갭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은 갭 상승 시에 콜옵션 매도를 좀 쌓아볼 계획인데요. 주된 방향성은 여전히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못 썼네요. 주된 방향성은 상승 방향입니다. 그래서 콜옵션 매도의 수량은 20개를 넘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내려가게 되면 풋옵션 매도 또한 20개 쌓으면서 레인지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나스닥 매수 포지션, 그리고 채권 매수 포지션, 그리고 특히 10년 국채는 전일 눌림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가 지수나 채권이나 같은 롱 방향 갖고 있는데, 때가 되면 다이버전스가 생길 것으로 봐요. 그때까지는 포지션을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